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준 테이퍼링 경기 민감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장마감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다우존스 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사실 이제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써줬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제 미증시가 오늘 좀 나빴냐 좋았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S&P 500을 보시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사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건데 이번에 지금 옐런이 한번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연준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이번에 연준의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 달러화 가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자본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고 미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경기 호황, 이 증시 호황이 주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추가적 증시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공매도 관련된 이슈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긴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수익이 날 만한 기업을 수익을 더 내냐 덜 내냐 정도 차이지 수익인데 손실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 난이도가 올라가는 정도지 크게 뭐 매매의 방향성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벤트가 막상 발생을 했을 때는 딱히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공매도가 발생하고 딱 당일이나 이제 뭐 5월 2일 뭐 어제나 오늘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뭐 화요일이나 월요일 이때나 뭐 좀 주춤하지 사실 뭐 오늘 딱히 주춤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히려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월요일날 매수했었어야 된다 이런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근데 이제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돈잔치가 끝나는 게 아니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올라가줬는데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미증시를 계속 따라가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을 따라가는 이런 동조화 현상을 보이다가 막상 이제 큰 흐름은 그런데 당일날 흐름 자체는 오히려 좀 어긋나게 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떠줘가지고 오늘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장세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증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포인트 가량 좀 올라가줬고 근데 여전히 뭐 박스권에 갇혀있는 증시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이제 지난달에 써줬는데 뭐 4월 중순부터 해서 쭉 미끄러졌죠. 한번 코스닥이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이제 중순부터 쭉 나와줬지만 코스닥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한번 쫙 미끄러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0선까지 무너졌다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난 이제 화요일과 오늘까지 해서 증시가 이거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증시가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입장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가정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점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 기조는 일단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증시가 고점을 찍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증시가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마지막 피날레를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나 오르고 있는 종목들 막 엄청나게 와 여기서 더 간다고? 말도 안 돼라는 정도의 증시 상승이나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바로 이제 수개월 내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 파동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1년 올해 1월부터 이제 증시가 고점을 찍고 횡보세에 들어갈 때 장기 횡보라고 좀 보긴 그렇고 수개월간에 지금 벌써 한 4개월 동안 횡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4개월간의 횡보세에 접어들기 전에 제가 이제 1차적인 조정이 나올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이번에 슈팅이 나오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명분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연준에서의 저 언급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안 할 거야. 근데 나중에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해도 뭐라고 하지 마. 난 분명히 너희들한테 대비할 시간 줬어 라는 식의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이나 뭐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절대는 아니죠. 절대는 아니지만 바로 뭐 머지않아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좀 눌림이 나올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누를 수 있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연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밑밥을 까는 거죠. 우린 분명히 얘기했다. 그때 가서 금리 인상한다고 뭐라 하지 마 너네. 우린 분명히 너희한테 준비할 시간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더 가는데 저는 이번에 가는 게 마지막이라고 봐요.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고. 왜냐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런 언급이 나오면 쫄아요. 그래서 돈 다 뺍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언급이 나오고 나서 증시가 한번 슈팅이 쫙 한 번 더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증시에 100%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흐름이 너무나도 자주 나와왔습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저거 연준 저거 뭐라고 떠드나 우리 증시 어떻게 되나 이거 보는 게 제 일 아닙니까? 이게 뭐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시라는 게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항상 변수가 존재하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증시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지금 돈을 뺄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돈을 뺄 때가 아니다. 여기서 수익을 한번 강력하게 더 슈팅이 나와서 먹으면 거기서 이제 좀 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타점이고 이제 여기서 증시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코스피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만 있는 거예요. 매수란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상황이 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은 아마 지금 다 털었다가 증시가 이제 뚫고 올라갈 때 박스권 증시 지금 뭐 3266 전고점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아마 재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찬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미 철강주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건설 기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 기계도 지금 계속 갑니다. 뭐 두산인프라코 조정 나왔다 다시 반등주죠. 현대건설기계 오늘도 신고가 썼고요. 두산바켓 오늘 신고가 썼고요. DY파워 낙폭 떨어진 거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진성TEC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이제 철강이나 뭐 이런 쪽도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세아베스트를 보세요. 미쳤습니다 진짜. 오늘 신고가 썼어요. 거래량 엄청 터졌죠. 제가 봤을 때 세아베스트 여기서 또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매도하지 말라고.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직. 매도할 때 아니에요 아직은. 돈 뺄 때 아닙니다 주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태광 올랐죠. 성광밴드 올랐죠. 하이로코리아 올랐죠. 여러분들 제가 하이로코리아 분명히 이때 음봉 줄 때 이때 반드시 사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사라 그랬죠. 지금도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도 지난 화요일 날에도 지금이라도 사시라 조정 나올 때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요일 날이랑 월요일 날 증시 조정 나왔었죠. 그 전부터 해가지고 화요일은 증시 반등 나왔구나. 뭐 월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 조정 나왔었잖아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찍으라 그랬잖아요. 피팅 3사,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오늘 오전에만 찍었어도 지금 몇 프로예요? 그냥 바로 7.6% 수익 나고 있잖아요 지금. 성광밴드도 5.7% 바로 수익 나고 있고 하이로코리아도 4% 바로 나고 있죠. 지난 화요일날 샀으면 뭐 더 크게 먹고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갑니다 이거.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안 빠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빠지면은 기회지 안 빠져요. 왜냐하면 증시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연준에서 저 언급이 나왔다라는 거는 마지막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건데,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임박했다라는 저런 언급이 나오고 나서부터 슈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증시가 을에. 근데 그때 슈팅이 엄청 세요. 마지막 불꽃이라서. 지금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조선주 내가 안 찍었으면 지금이라도 찍으라 말씀드려요. 계속 갑니다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도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계속 갑니다 이거. 동양철관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이제 수익이 나고 있을 건데, 뭐 잔량 남겨놨거나 그러면은 뭐 계속 추가 슈팅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뭐 세아제강이나 세진중공업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간다고 봐요. 아직도 저평가라고 봐. 특히 뭐 세아제강 이런 애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뭐 이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하면. 그리고 내가 우량주로 볼 거면은 현대미포조선이랑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보라 그랬죠? 대우조선해양 오늘 2% 올랐고 현대미포조선 오늘 10% 올랐어요. 한국조선해양은 2% 올랐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제가 조선 르네상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수혜를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철강은 찍기가 좀 어렵죠. 너무 많이 갔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조선은 안 늦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조선주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점 있고 찍으신 분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피팅 3사 찍으신 분들 매도할 때 아닙니다. 제가 30% 먹자고 이렇게 강조드린 거 아니에요. 벌써 제가 영상 몇 개째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노래를 부릅니까? 목이 터져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요.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익 더 낼 수 있으니까 일찍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한 30% 정도 수익 중이시려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한 40%까지도 날 것 같은데, 40~50%도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50%짜리가 아니에요. 피팅 3사가 몇백 단위예요. 100% 이상 단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 슈팅을 계속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철강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포스코, 현대제철 저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철강 계속 간다고 보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세진중공업, 세아제강 이런 거, 세아제강, 동양철관 이런 거 보시라고. 계속 보세요. 이거 더 갑니다 지금. 그것들은 안 멈춰요. 세아베스트 보세요. 한국철강 솔직히 이런 거 잡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철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이나 건설기계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조선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조선도 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미포조선이 이게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도요, 한국조선해양도요. 떨어지면 찬스다. 근데 안 떨어져요. 지난주 그 화요일 날이나 이제 뭐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때 조정 나왔을 때 샀어야 돼요. 제가 그 목이 터져라 계속 얘기했을 때. HD, SD 엔진도 제가 봤을 땐 계속 갑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LNG선으로 이거 안 멈춰요. 계속 가요. 이거. 아직도 저평가예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은. 세아제강, 세진중공업 마찬가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계속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번에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팅 업체들이 저는 이 조선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인데 가장 1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선 산업에 있어서. LNG선을 놓고 본다면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HSD 엔진이지만,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피팅 업체예요. 그게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안 멈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거 언제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추천하라고 그랬나요? 여기 120선 뚫기 전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계속 사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몇 프로예요? 이거 막 만원도 안 할 때 줬는데, 이거 8,000원, 9,000원 할 때 말씀드렸는데 12,000원이에요 지금. 태광, 성광밴드 마찬가지. 성광밴드도 제가 이거 얼마일 때 말씀드렸어요? 막 8,000원 가격대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11,000원입니다. 하이로코리아도 제가 막 뚫을 때 막 15,000원, 16,000원 할 때 말씀드렸는데 벌써 20,000원이죠. 근데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거스 히딩크 단타장인.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을 주기 위해 아직도 배고프다. 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더 줘야 된다.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광밴드 아마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셨다면 진작에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잡아주잖아요.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거.
계속 간다. 조기에 이제 매도해가지고 좀 아깝게 그 수익을 낮게 이제 그거 책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조선 14년 만에 르네상스입니다. 이거 피팅 업체들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심지어 재무구조도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강밴드 전부 다 이제 뭐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되거나 10% 중반 이래요. 20%가 안 돼요. 세 기업 다. 거의 무차익 구조에 가깝습니다. 막 8%, 9% 이래. 많은 기업이 뭐 10몇 프로 이러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심지어 근데 뭐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데, 이제 조선 산업이 이제 터지면서 이 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게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그냥 눈에 그냥 손바닥 펼치고 보듯이 보여요. 실적이 올라갈 게 수주 따오는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인데도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심지어 이렇게 슈팅을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다가 피팅 3사가 그러다가 한번 크게 꺾이면은 오히려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꺾였다가 정고점 뚫고 또 더 크게 날아가는 그 흐름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아직 1차 슈팅도 안 끝났어요. 지금 하이로코리아 지금 뭐 크게 조정 나왔나요? 조정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1차 슈팅도 안 끝났어요. 조정 나왔다가 1차 슈팅 나왔다가 조정 크게 한번 나왔다가 정고점 뚫고 슈팅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이걸 노리고 있는데 지금 1차 슈팅도 안 끝났습니다.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전부 다. 아니 뭐 이게 지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매매를 하고 있고 조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한번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이번 찬스 잘 잡아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경기민감주 뭐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DLNC 건설 쪽은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본격적인 이제 그 정책 이슈가 지금 이슈업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건설주도 굉장히 매섭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건설주들 지금 한번 1차적으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말 그대로 정책이 시장에서 이제 이슈업이 되기 시작할 때 정말 이번에 조선주 랠리처럼 한번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건설을 선침의 느낌으로 잘 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직도 많아요. 철강은 이미 건너갔습니다. 매수할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철강은. 제가 작년에 찍으라 그랬을 때 찍으셨어야 됩니다. 철강은. 이젠 늦었어요. 그나마 조선이 지금 희망이 있는 거고, 건설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 남아 있어요. 철강은 계속 갈 건데 이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어떻게 찍어요? 세아베스틸 저거 지금 찍겠다고? 제가 세아베스틸 올해 3월에 찍으라고 할 때 그때라도 찍었으면, 올해 3월에라도 찍었으면, 와 100%는 먹었네. 제가 3월 달에 세아베스틸 찍으라고 할 때만 찍었어도 100%는 수익 났습니다. 100%. 너무 아쉽습니다. 이때만 찍었어도 100%인데. 그래서 사실 철강은 이제 좀 지나갔다.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이런 파동이 조선에서 또 나올 거다.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계속 간다고 봅니다. 저 세아베스틸처럼 갈 거예요. 이렇게 동국제강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피팅 3사 그 외에 이제 또 철강이랑 조선이랑 같이 이제 공동 수혜를 받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다면 이번에 좀 기회를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인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가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운을 받아주시면 100%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뭐 게시물 열람하는 거 다 무료로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못 보는 거 없어요. 열람하셔서 제가 여기다 이제 오전 시황, 장마감 시황도 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주도 이제 매일 한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재무적으로나 성장성으로 좋은 기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타상량꾼에 업로드해드리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도움을 받아본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너스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건설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정말 저평가된 기업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건설기계, 시멘트, 페인트, 건설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건설을 하게 되고 주택 공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무슨 3, 4층짜리 건물을 짓진 않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뭐 고층 막 35층 규제 뭐 허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고층으로 갈 건데, 이제 고층으로 갈수록 뭐가 중요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계단으로 갈 수 없죠. 엘리베이터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 한번 보세요. 예술이죠. 초저평가. 슈팅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120선 돌파하면서 제가 봤을 때 세게 한 방 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 중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라고 봐요. 건설 쪽 분야에서, 경기민감주 건설에서. 그래서 지금 순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제 1600억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펌핑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을 수년간 지속을 해왔는데 1600억이라는 1000억 중반대로의 엄청난 도약을 한번 보여줄 것 같고, 이로 인한 주가 슈팅이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까지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계좌가 상당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한솔테크닉스 많이 물어보시던데, 한솔테크닉스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장기로 보셔야 돼요. 10,000원 아래로. 이제 250원 떨어졌어요.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 사실 10,000원 아래로 매수하는 게 정석은 아닌데 제가 권장해드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위로는 소액만 하고 10,000원 아래로 본격적으로 담으라 그랬는데, 이제 일시에 이제 다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담아나가는 전략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월봉상 60선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월봉상 저항대가 지금 여기라서 1,500원 구간이라 여기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월봉상 20선이 8,700원?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9,000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한번 눌렀다가 돌파 나올 때는 그때는 60선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12,000원, 13,000원까지 슈팅 쏘거나 아니면 15,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해가지고 한솔테크는 좀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추세가 깨져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그런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어차피 큰 흐름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일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기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이번에 조선으로 한번 다 같이 대박 나봅시다. 파이팅!